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진왕이란 위인은 그 상의 우뚝 선 콧날, 가로 길게 찢어진 눈, 맹금 같은 가슴, 실황같이 쉰 목소리, 은혜를 베푸는 데 인색하고 호랑이와 이리 같은 흉악한 마음을 가슴에 감추고 있으면서 자기가 곤궁할 때는 밑에 사람일지라도 몸을 굽히나 일단 자기의 뜻을 얻게 되면 쉽게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 울류자에 기록된 진시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전국칠흥 6부,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진시황의 천하통일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나라의 울류라는 신하는 과거 장이가 주장했던 연행책을 신봉하며 과거 소진의 합종책에 따라 느슨하게 동맹을 체결했던 육국들의 관료들을 뇌물로 매수한 뒤 서로를 계속 이간질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이사의 제안에 따라 전국 칠흥 중 가장 먼저 한나라를 정벌하러 떠났습니다. 한나라는 과거 진소양왕 때 백기 장군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린 뒤론 그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진나라에서 진시황의 권력을 안정화해놓기까지 내부적 잡음이 있었기에 한나라가 연명할 수 있었죠.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한왕 안은 스파이도 보내보고 진시황이 한비자 보고 싶다길래 한비자도 보내보고 일부 영토도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다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기원전 230년 진시황은 내사 등을 한나라로 보냈고 등은 한나라 곳곳을 점령한 뒤 한나라의 수도 신정을 포위하였습니다. 결국 한왕 안은 항전을 포기하여 항복해버렸고 수도마저 함락되었습니다. 내사 등은 남은 한나라 잔존 세력을 소탕하면서 전국 칠흥 중 한나라가 가장 먼저 아웃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나라 수도 신정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진시황은 한왕 완을 죽여버립니다. 다음은 조나라였습니다. 일찍이 진시황은 번호기 장군을 보내 조나라를 쳐서 조나라 군사 및 백성 10만 명을 깨부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큰 공을 세운 번호기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나라를 탈출했고 진시황은 번호기의 목에 황금 1천금과 시급 1만원의 현상금을 걸정되었다고 합니다. 조나라도 장평대전 이후로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나라에서는 노장 연파와 이목 장군이 하드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울류가 포섭한 진나라의 간신, 곽계를 통해서 조나라의 왕과 두 장수를 이간질합니다. 연파도 매우 유능한 장수이기는 했으나 다혈질 성격에 할 말을 꼭 해야 하는 성정이라 조나라 도양왕이 탐탁지 않아 있다죠. 조나라 도양왕은 연파를 파직시키자 연파는 위나라로 망명 가버렸습니다. 연파가 나가니 그제서야 연파의 필요성과 빈자리를 확 깨달은 조나라 도양왕은 연파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연파도 돌아오고 싶어서 귀국 준비를 하던 찰나 간신 곽계가 연파의 귀국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파는 초나라로 가서 그곳의 장수가 되었지만 딱히 하는 일이 없이 있다가 조나라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며 초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조나라의 이목 역시 전국시대 최고 무장 중 한 명이었는데 조나라는 위치적 특성상 북방에 흉노족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걸 제대로 막아내고 흉노족을 확실하게 토벌한 장수가 조나라의 이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진시황이 보낸 진나라군을 비하 전투에서 막아낸 명장 중의 명장이었습니다. 기원전 229년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1년 뒤 진시황은 왕전과 양단화에게 조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조나라의 이목이 나서서 진나라군을 1년간 막아냅니다. 조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이목이었는데 이번에도 간신 곽계가 조나라 유목왕에게 이목을 모함했고 조유목왕은 이목을 해임하였습니다. 조도양왕이 조유목왕에게 왕위를 넘길 때 이목이 반대하기도 해서 조유목왕이 이목을 매우 싫어하기도 했고요. 이목은 자결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목 없는 조나라는 한 주먹거리였습니다. 진나라의 왕전이 거침없이 진격하였고 기원전 228년 수도 한단이 함락되고 조유목왕이 항복하면서 조나라도 멸망합니다. 진시황의 다음 목표는 연나라였습니다. 한나라와 조나라가 멸망하고 위나라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연나라도 노리고 있으면 연나라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나라는 매우 막강한 진나라와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전투로 진나라를 이길 수 없다면 진시황을 암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암살을 설계한 사람은 연나라의 태자였던 단이었습니다. 태자 단은 수소문 끝에 형가라는 자객을 섭외해 진시황 암살이라는 대범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가는 진나라로 망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진나라에 입국합니다. 형가는 진나라 망명할 때 신의의 징표로 연나라로 망명을 왔었던 진나라 장수 번호기의 목을 갖다 바쳤습니다. 형가가 연나라에서 번호기를 찾아가서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는 번호기 당신의 목이 필요하다고 하자 번호기가 직접 자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번호기에 목을 가져온 현가에 진시황은 의심 없이 환영해 주었죠. 현가 혼자 가지는 않았고 이 진무양이라는 다른 자객과 같이 진시황을 아련하러 갔습니다. 연나라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을 진상하겠다고 진시황을 찾았죠. 원래 둘이 같이 진시황을 암살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진시황을 본 진무양은 갑자기 겁에 질렸는지 얼굴이 새파래졌다랍니다. 진무양은 13살 때부터 사람 죽이고 다녔다는 연나라의 극악한 깡패였는데도 진시황을 보고 겁을 먹을 정도이니 진시황의 아우라가 남달랐나 봅니다. 벌벌 떠는 진무양이 의심스러웠던 건지 진시황은 현가만 올라와서 진상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진무양은 계속 떨고 있었고 현가는 진상품을 갖다 바치러 진시황 가까이에 접근합니다. 현가는 선물을 진상하는 척하면서 속에 있던 명검 상절을 꺼내들었습니다. 상절은 서리도 벤다는 뜻으로 강철도 벤 적이 있는 겁이라고 합니다. 현가는 상절을 진시황의 심장에 꽂기 위해 진시황의 팔을 잡으려고 했으나 실수로 진시황의 옷소매를 잡았다고 합니다. 반사적으로 진시황은 이 상절을 보고 깜짝 놀라 옷소매를 붙잡힌 덕에 현가를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옷소매가 찢어졌다고 하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당황해서 다 얼어붙었고 진시황은 도망가고 현가는 뒤쫓는 마치 톰과 제리처럼 뛰어다니다가 기둥을 두고 대치하였다고 합니다. 진시황도 칼을 빼들려고 했는데 하필 또 칼이 안 뽑혔다고 하네요. 이때 진시황의 어이 하무저가 약주머니를 현가한테 마구 던지며 방해했고 한 환관이 진시황에게 칼을 등지고 빼십시오 라고 외치자 진시황이 칼을 빼들 수가 있었고 그대로 현가를 내리쳤습니다. 현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상절을 던졌으나 진시황을 빗나가 기둥에 꽂혔죠. 진시황은 칼로 현가를 8번 난도질하였습니다. 기원전 227년 현가의 진시황 암살 미수 사건으로 매우 분노한 진시황은 위나라 이전에 연나라를 먼저 쳤습니다. 태자 단이 직접 부대를 지휘하였지만 진나라 장수 완전에게 연전연패를 했고 이때 또 활약한 장수가 진나라의 이신 장군입니다. 만화 킹덤의 주인공이죠. 이 모든 게 태자 단의 암살 사건 때문이라며 연나라 왕이었던 연왕희가 태자 단을 죽인 뒤 그 목을 진시황에게 갖다 바치며 전쟁을 멈춰달라 부탁했고 진시황은 더 이상의 공격은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진시황은 일단은 연나라보다는 위나라와 초나라를 먼저 제압해야 한다고 판단해 위나라를 먼저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기원전 225년 진시황은 왕분 장군을 위나라로 보냈습니다. 왕분은 조나라를 멸망시킨 왕전의 아들입니다. 이 왕분은 기습적으로 위나라를 침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위나라의 수도 대량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나라의 마지막 왕 간은 백성들과 함께 결사항전하며 진나라군의 포위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왕군은 무턱대고 공격만 하다간 함락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대량성이 지대가 낮은 특성을 이용해 인근의 큰 강줄기 방향을 바꾸고 기존의 위나라 제방들을 모두 부순 뒤 다시 제방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니 왕분이 건설한 제방에 엄청난 양의 물이 쌓였고 제방을 터뜨리자 대량성은 수몰되어 버렸죠. 엄청난 홍수의 위상 생태가 엉망이 되어버리니 위나라 대량성에서는 전염병도 퍼졌고 결국 3개월 만에 위나라의 마지막 왕 간은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서 위나라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남방의 대국 초나라였습니다. 초나라는 앞서선 한의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토도 매우 넓었고 그 역사도 굉장히 깊으며 물론 초나라 왕들이 조금 무능해서 굴욕도 많이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군사수도 남다르고 전국 칠웅 넘버2는 초나라였고 진나라 대 초나라는 전국 칠웅의 드림매치였습니다. 초나라 방면 진나라의 사령관은 이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진나라는 진나라였습니다. 이신의 진나라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나라 국경지대에서부터 초나라 내부 깊숙이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진나라 특유의 기병 전술이 빛을 발했죠. 규모도 무려 20만 명이었는걸요. 이신의 진나라군이 초나라 수도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 진나라군을 막은 초나라 장수가 나타나니 바로 항현 장군이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현 장군은 항우의 할아버지입니다. 항씨가 초나라의 유력 귀족 가문이었어요. 이 초나라의 용장 항현의 활약과 더불어 진나라의 초나라 점령지에서 반란이 터져버렸고 진나라군은 반란을 진압하러 돌아가던 중 이신의 진나라군은 항현의 기습을 받아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확실히 초나라는 초나라구나 라고 느꼈고 이 진시황은 진나라의 모든 국력을 끌어다 모아 무려 60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 인해 은퇴한 노장 왕전을 직접 진시황이 찾아가 사령관을 부탁했고, 초나라 멸망전의 사령관이었던 왕전이 초나라 멸망전에서도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초나라 측에서도 모든 걸 끌어모아 40만까지는 모으고 항현이 지휘하였습니다. 왕전 대 항현, 명장 대 명장의 대결. 그런데 왕전의 작전이 다소 당황스러웠는데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장기전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기 때문에 항현은 왕전의 의중을 파악을 못합니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경제력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싸움에서 진나라가 이긴 겁니다. 즉 진나라는 상황 이사 이후 경제력을 튼튼하게 다져놓고 있었고, 무려 60만 명이 침공을 해도 보급 문제에 어떤 차질도 없이 병사들은 잘 먹고 좋은 무기 쓰고 이 병사들의 질적 수준이 높았던 거죠. 하지만 초나라는 시간이 지나며 장기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딸리고 고갈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토 넓고 인구 많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의 경제력은 시스템과 행정의 문제라는 게 진나라 대 초나라 싸움의 교훈입니다. 초나라가 지친 모습을 보이자 그때 왕전이 총공격을 감행했고, 초나라 군대는 격파, 항현은 싸움 도중 전사하였습니다. 초나라 수도도 함락되었고 이후 초나라 자녀 세력이 항전하지만 왕전의 강도 높은 소탕전으로 기원전 223년 초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듬해 기원전 222년 진시황은 위나라를 멸망시킨 사령관 왕분에게 북쪽의 연나라도 멸망시키게 했습니다. 항전이랄 것도 없이 연나라는 순식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나라뿐이었죠. 제나라는 그간 진나라와 느슨한 동맹국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한인조 세나라가 있을 때の동맹국이었지, 이제 뭐 다 없는 과정에서 제나라도 남겨두지 않기로 합니다. 처음엔 사신을 보내 항복을 종용했지만 제나라 왕이었던 건은 거절합니다. 이에 진시황은 몽염 장군을 시켜서 제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나라가 꽤 잘 싸웁니다. 잘 버티지만 이 진나라의 기병 부대가 우회 기습 전술을 써서 제나라 부대를 격파했고, 제나라의 수도 임치까지 진격, 임치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나라도 돈은 많은 나라여서 항전을 한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뻔했죠. 그저 멸망을 뒤로 미루는 수준이었는걸요. 그래서 몽염 장군도 굳이 총공격을 가하지 않고 포위만 하고 있었는데, 진시황이 제왕 건에게 500리 봉토를 주는 조건으로 제왕 건은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제나라도 기원전 221년 멸망하죠. 500리 봉지는 개뻥이었고 제왕 건은 숲에 연금되어 있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로써 진시황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조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